If only I could finish something. Run straight 호암이 through to the end. 역시 에버랜드가 Close 역시 the 자연농원이 dignified. 자연농원이 자연농원 세대야? 네, 저 어, 자연농원 진짜? 세대죠. 짜라라. Will it ever be enough? 아니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집자 K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은 파주 출판단지에서 일하시면서 브이로그를 올리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브이로그는 뭔가 되게 집중이 되고 차분하고 아름다운데 내 브이로그는 뭔가 횡성수설이 많아서 자꾸 편집을 하다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 꿈인데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자. 하고 Pierce 있고. right through the clouds. Saxophones at every hour. Who hasn't heard of them? 진짜 좋은 세대입니다. 어머 저 위에도 있네 목걸이가. Then will I have had enough? 여기 더 예쁘다. Trying to keep myself real tight. Will I ever settle down? 발랐는데 Steady 한번 올렸었거든. when it gets loud. When will it ever be enough? Ever be enough? Ever be enough? When will it ever be enough? Ever be enough? Ever be enough? 일단 선생님 저희가 그 호암미술관에서 진행된 니콜라스 파티의 국내 최초 개인전 이 더스트를 오늘 보고 왔는데 전시 초입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일단은 초입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붉은색 폭포, 붉은색 돌에 그려진 이 폭포 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굉장히 스케일이 실제로 봐야지 이제 이거 사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진에서 본 것도 굉장히 이게 웅장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계단 앞에 있는 계단에 가려가지고 실은 그거를 제대로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실제로 보는 거는 진짜 생각외로 스케일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면 그게 거의 벽화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액자가 안 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캔버스에 그려진 그 파스텔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액자에 방해 없이 볼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니콜라스 파티에 대해서 공부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새로운 작가가 나타났을 때 탐구 이 작가의 과거의 활동은 어떠했고 이 작가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 작가의 주된 매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니콜라스 파티는 파스텔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인상 깊었던 전시가 니콜라스 파티가 미술사에서 파스텔을 사용한 작가를 큐레이션한 거. 예를 들어 뭐 메리커셋, 드가. 그래서 사실은 이 파스텔이 그 오일 파스텔 같은 스틱이잖아요. 근데 이 파스텔로 캔버스 위에 작업을 하는 작가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사실은 니콜라스 파티가 이미지로 보면 물감으로 그린 건가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캔버스 위에 파스텔로 다 꼼꼼하게 이렇게 칠하면서 명암을 넣고 그 색의 배합을 하는 게 너무 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만의 매체를 상당히 큰 스케일로 잘 보여준 작품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작가가 어렸을 때 그래피티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에서 전시한 거 보면 진짜 큰 벽화 많이 그리는데 약간 그 벽화가 본인의 어떠한 그래피티가 본인에게 되게 심장 같은 그런 활동? 그렇게 느껴져서 이번 전시에는 벽화들이 진짜 밀도가 다 높았죠. 그럼 우리 전시장에 있었던 벽화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벽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거는 벽화 위에 그림 자체를 전시한 벽화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문화재 이제 보물 옛날 골동 국보 같은 것들을 전시한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 벽화가 이제 전시가 끝나면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 벽화들이 정말 이게 잠깐이라고 하기엔 좀 긴 기간이, 전시 기간이 짧진 않으니까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시 기간 중에만 보여지고 사라진 저 아쉽다. 벽을 너무 아쉽다. 왜냐면 벽화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작가의 원래 정체성 맞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정말 이거 잠깐 보여준다고 대강 그리는 게 절대 아니고 맞아요. 정말 그 가까이서 보면은 그 벽화들도 소프트 파스텔로 다 그렸는데 맞아요. 그 밀도감이라는 거는 정말 그 크기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밀도감이어서 굉장히 정말 놀랬고, 특히 제가 좋았던 거는 산을 중첩해서 이제 그 수묵화처럼 그리고 거기에 어렴풋이 동이 터오는 이런 걸 그렸는데 그게 딱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뭔가 진짜 빛이 밝아오나? 약간 동이 트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작품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나도 좀 신기했던 게 우리가 농담, 그러니까 근경, 중경, 원경 이거 표현할 때 보통 이게 먹으로 표현하거나 수채화로 그럼 좀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니콜라스 파티의 그 파스텔로 한 벽화를 보니까 세상에 미술 회화의 재료가 안 되는 건 없구나. 어떻게 이 파스텔로 이런 느낌을 내지? 그래서 이 작가는 진짜 본인이 회화를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물론 뭐 드로잉도 하고 유화도 하지만 전시장에 유화도 있었지만 이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재료를 신명나게 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특이한 게 이렇게 좀 아치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공간 저 공간 이동하면서 이 전시의 그 아치형 문을 통과해요. 근데 이 아치형 문이 좀 재밌었던 게 문 옆에 그 면을 보면 마블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정무라나 이런 것들이 마블 액자가 있어서 그게 진짜 대리석이 아니라 마블 페인팅을 한 거잖아요. 이 작가는 그 액자 틀마저도 회화적인 시도인데 선생님은 그런 그 아치형의 문과 그런 마블 페인팅 그런 걸 기획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걸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완벽성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아치형 문이 방마다 전시실마다 벽 색깔들이 다 다른데 그 벽 색깔을 이렇게 벽을 넘어서 이제 다음 방까지 전시된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아치형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마치 이런 레이어된 중첩, 그러니까 벽 컬러들이 레이어된 걸 넘어서 작품을 보는 이런 시선까지도 작가가 기획을 했을까? 그렇다면 진짜 이 작가는 너무 무서운 작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를 왜냐면 그 중첩된 색깔들이 또 너무 예쁘거든요. 채도가 약간 낮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기획을 했겠지만 그래서 진짜 너무 그게 기획된 의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정말 멋있었다. 그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작가는 흰 벽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전시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인물화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 흑백으로 딱 명도 대비만 준 인물화 있었고, 인물화는 사실 그 원래 다양했지만 이번 한국에서만 특별히 그려진 인물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 소재를 조금 한국적인 그거에서 가져와가지고 네. 이제 학이라던가 아니면 당나귀 아니면 닭쥐, 아니면 복숭아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 청자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인물화가 있었죠. 여러 그 중에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인물화가 있습니다. 저는 원픽. 인물화들이 진짜 다 좋기는 했는데 특히 원픽은 네.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를 블로그에 미리 전 블로그나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거는 의외로 블로그에 인터넷에 없는 없어. 것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 학이 있는 인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음. 왜냐면
그 니콜라스 파티의 인물화는 잘 보면 인물 자체는 밀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거든요. 진짜 이 거의 뭔가 이 면이 한 면처럼 보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는데 그것과 같이 배치된 소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부드럽진 않아요. 뭔가 이런 좀 더 적확하게 그렸다. 네네네. 일부러 좀 앞에다가 병치하면서 도드라지게.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작가의 의도까지는 의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볼 때랑 또 가까이서 볼 때랑 보는 이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시를 진짜 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실은. 맞아요. 네. 근데 이 전시는 거의 소영쌤만큼 걸렸다. 나는 거의 세상에서 전시를 제일 오랫동안 보는 사람인데. 네. 왜냐면 벽화도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 또 진짜 근접해서 볼 때, 이런 게 다 다르듯이 인물화도 이렇게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 아주 근접해가지고 자세히 그 표면을 볼 때 다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이 작품을 결국 소장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소장을 했었으면 특히 이런 것도 이제 신작들에서 더 그런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신작은 어차피 제가 못 살 가격이니까 그랬겠지만 뭔가 되게 이 작가가 다양한 재미를 준다, 감상의 재미를 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원픽은 학과 함께 그려진 거.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가시면 2층에 있었죠. 중간방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 오른쪽에 복숭아가 있는 것도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홍보라던가 이런 데 대표 이미지로 맞아, 많이 많이 나와. 사용된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또 그런 데서 프린트된 걸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오프닝에 오면 인사하고 사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본다. 오늘 온 게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저의 인물화 원픽은 당나게 그려져 있는 거. 저는 그거 보면서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니콜라스 파티를 보면서 이미 예전에 마그리트 미술관에서도 전시했어서 뭐 마그리트 파티 요 전시, 그 다음에 모란디도 니콜라스 파티가 좋아하기 때문에 정물을 크게 그리고 이러는 거는 모란디도 생각이 나고 또 가끔은 보테로도 생각이 나요. 정물화는 그죠? 페르난도 보테로 인물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작가의 그런 아치형 형태의 풍경화에서는 프리드리히도 찾아볼 수 있고 펠릭스 발로통이나 스위스 화가니까 페르낭도 호들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나는 이 당나귀를 그린 거에서 샤갈을 느꼈어. 샤갈. 그죠? 샤갈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어떠한 유태인, 그죠? 그리고 이 작가가, 저 사실 오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도슨트를 제가 오디오 가이드를 안 들었어요. 일부러.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 건데 나는 그 작품 보면서 니콜라스 파티가 백석 시인을 한국에 와서 뭐 배웠나? 약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 시에 연관된 작품인가? 이거는 뭐 어쨌든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원래 전시는 복습할 때 또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도 좀 생각이 나면서 원래 제가 또 푸른 색조를 다양하게 쓰는 화가들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그 시리즈 너무 멋있었고 이와 비슷하게 좀 웃긴 초상화 하나 있었어. 운석을 옷 대신 드레스 대신 운석. 근데 그 작품도 멋있었어요. 그 작품도 사실 컬러 팔레트가 상당히 차가우면서도 약간 눈의 여왕이 있다면 돌의 여왕이 있듯이 약간 그게 근데 작가 돌의 여왕. 그래서 니콜라스 파티가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묘한 위트가 항상 있어요. 그죠? 그 초상 조각도 머리에 개구리가 있다거나 이런 의외성. 맞아. 그래서 우리가 뽑은 인물화의 원픽들. 자, 그 다음은 그럼 우리가 이제 정물화 원픽을 한번 뽑아봅시다. 후기? 저는 니콜라스 파티를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마이애미에 갔을 때 루벨 패밀리가 이제 새롭게 소장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룹전이 있어요. 그때 처음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약간 파충류 인간은 뭘까? 되게 독특하잖아요, 색깔들이. 카멜레온의 인간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초상을 그리시는구나. 그게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 니콜라스 파티를 보고 2024년까지 총 거의 6년간
이 작가가 정말 많이 유명해졌지만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공이 많이 쌓인 채로 유명해져서 너무 뿌듯하다. 두 번째는 이 전시를 보면 과연 회화가 새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예전에 니콜라스 파티가 보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회화라는 게 5%만 달라지면 된다. 근데 딱 그걸 보여주는 전시? 정물, 풍경, 동물, 인물 이 모든 게 사실은 평범한 장르인데 이 평범한 장르를 딱 5% 정도만 비틀었는데도 너무 새로워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전시를 보다가 이유는 오프닝에 사람 많을까봐 일부러 좀 천천히 왔는데 이 전시는 끝나기 전에 계속 보고 싶다.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다. 이것이 저의 총평입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110점. 오. 기대 이상이었어요. 오. 왜냐? 오. 사람들이 너무 한국 그런 어떠한 국보랑 연결한 게 좀 억지스럽다 이런 말도 했는데 원래 시리즈들도 많이 왔고 삼성이랑 호암이랑 함께 콜라보한 시리즈도 있어서 좀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것, 새로운 거, 그다음에 전혀 못 보던 거. 그래서 저는 이 전시는 개인전 치고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작품들이 진짜 많았고 공간과 매우 어울렸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인터넷에 나왔던 것 작품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쵸? 실제로 봐야 훨씬 그 공룡 시리즈 이런 거는 그 동판에 한 거 전혀 인터넷에 진짜 사람들이 의외였어요. 보지도 않고. 아기도 그렇고. 네. 일단은 총평은 이렇습니다. 정무라 원픽. 이번엔 정무라가 전체 작품 비중에서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콜라스 파티에 한 점을 산다면 정무라를 사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무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벽에 2010년대 중반에 작업했던 정무라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최근에 이제 2020년 들어서 제작한 정무라를 두 점을 같이 이렇게 옆에 나란히 전시를 해뒀는데 솔직히 옛날 작품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작품을 보는 순간 발전했구나. 이 작가는 정말 대단하다. 정몰한데 정말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하다고 느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정무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 스틸 라이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정무라는 뭔가 약간 달리의 느낌도 나면서 배가 느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컬러감도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는 컬러를 거의 한 톤 비슷한 유사톤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게 약간 난 또 재밌었던 게 되게 정물들이 다 늘어져 있잖아요. 네. 늘어져 있는데 중력엠을 딱 받아갖고 탱탱해 보이는 그런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 약간 진짜 만져보고 싶어. 맞아. 저도 그 정물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만지면 뭔가 진짜 탱글탱글할 것 같은 약간 인물 뒷모습 이렇게 세개한 거 있잖아요. 네. 길게. 그것도 뭔가 약간 만져보고 싶은 네, 충동을 맞아요.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물도 뭔가 진짜 만지면 입체감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탱글함. 난 정우라도 좋았지만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 중에 커튼 시리즈를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막 미국의 그 정무라의 역사를 보면 커튼을 그렸던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커튼을 그리고 그 안에 누드가 살짝 보이는 그런 미묘한 작업 우리 예전에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살바도르 달리도 커튼을 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그렸는데 이 커튼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무엇인가를 감싸거나 약간 그 뒤에 뭐가 있을 법한 어떤 스타일이어서 풍경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정물이잖아요. 또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파티가 그 커튼을 그렸던 시리즈를 이번 전시에서 처음 봤는데 작품이 커튼이 폭포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가운데 폭포도 약간 좀 청록빛이고 양옆에 커튼도 청록빛인데 그 공간이 묘하게 폭포를 중심에 두고 커튼을 쫙 열어서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약간 좀 연극적인 느낌? 아니,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한
세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폭포랑 양옆에. 네. 근데 각 커튼, 폭포 다 별개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빨간 맞아요. 빨간 폭포, 커튼. 빨간 커튼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완전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좀 연구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거는 니콜라스 파티에 이제 우리가 인물화 했고 정물화 했으니까 풍경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전시장에 가면 풍경화들이 이번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벽화 자체도 풍경이고 풍경화에서 선생님이 좀 좋았던 작품. 저는 아까 벽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일단 벽화까지 넣는다면 풍경화 중에 원픽은 그 산을 중첩해서 그린 그 작품입니다. 아, 벽화로 네. 그려진 풍경화. 그럼 액자로 된 거는? 아 근데 솔직히 그 벽화는 그 앞에 국보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없어도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 그렇겠죠. 네.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또 한편으론 없으면 허전하려나?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냥 한 폭에 담겼다면 그 자체로 진짜 너무 갖고 싶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화만으로도 네. 작품성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어울리기도 하죠. 네. 어울리기도 하지만 여튼 저는 그 벽화가 벽화까지 포함한다는 풍경 작품 중에선 제 원픽이었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건 어땠어요? 봄, 여름 저도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봄이 제일 좋았어요. 네. 제가 원래 그렇게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늘 옷이 알록달록하신데요? 예, 오늘은 좀 그런데 네. 제가 원래 작품은 그렇게 막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작품은 내 작품 봄, 여름, 가을 중에 제일 봄이 예뻤어요. 모든 컬러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정말 니콜라스의 파티의 컬러 총집합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도 좋았고 나는 그 좀 뒤편에 가면은 되게 긴 나무. 파란색. 아니 나는 긴 세로로 나무. 긴 나무. 나는 그것도 그게 진짜. 그거는 홈에바 풍경인가요? 풍경이죠. 나무니까요. 정물 아닌가요? 나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길게 딱 맞아요. 형태가 돼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미술책에서 호베마라는 풍경화가 있어요. 네덜란드. 그 소실점. 우리가 항상 소실점 배울 때 호베마의 나무.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호베마의 나무 같은데 확대된 작가가 느낌? 호베마인가요? 네, 이름은 확대된 처음 느낌? 그 들어보는 항상 소실점 느낌이네요. 1.2씩. 근데 제가 오늘 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무를 안 본 것도 아니고 인물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정물을 본 적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작가는 뭔데 이렇게 나에게 새로움을 주지?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미 있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묘한 감정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고 나면 되게 좀 무뎌지는 날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했던 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얼마나 새롭겠어. 내가 하면서도 기대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저는 막 책도 쓰고 유튜브 컨텐츠도 만드는데 혹시나 내가 나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데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를 보면서 본인이 그걸 좋아한다면 재밌게 한다면 아무리 똑같은 것도 똑같은 장르도 절대 매너리즘이 안 느껴져. 그 좋아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호베마가 그린 거 절대 아니고 파티가 그린 건데 그 묘한 과거의 미술사랑 겹쳐지면서도 좀 새로운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게 이 전시랑도 어울리고 멋있어. 니콜라스 파티가 그걸 갖고 있어. 그래서 풍경화에서 저는 원픽이 그거였고 좀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풍경화는 아니지만 완전히 깜짝 놀랐던 작품 시리즈 기억나시죠? 공룡인가요? 네, 공룡 시리즈 한번 얘기해볼까요? 공룡 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간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아니 지금 너무 스포츠 중계 같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니 공룡은 정말 조그만한 동판에 유화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처음부터 유화로 그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뭐 그냥-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 파스텔도 해봤겠지. 그리고 뭐 해봤겠지만 그 중에 제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작게 나온 게 유화였을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해서도 난 우리 그래 있잖아. 조그맣게 한 이유가 있다. 조그맣게 한 이유가 있다. 왜냐면 그 동판에 그린 게 공룡 시리즈가 있었고 산이 있었고 곰 하나 있었어. 그리고 조그만. 아기가 있었어. 맞아, 아기. 네, 그랬는데 그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달랐잖아요. 근데 그 공룡은 제가 그냥 전 아무 정보도 없이 가가지고 본 상태에서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뭔가 약간 어디 창을 통해서 우리를 그걸 보게 만든다? 우리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는 듯이. 이미 그래서 사라진 작게 공룡. 했다.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바라보게. 그러니까 사이즈까지도 다 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원래 이건 그냥 제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 공룡 시리즈를 보면서 진짜 거기 오래 머물렀는데 인간이 공룡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왜냐면 공룡은 한때는 장엄했지만 이젠 소멸됐어. 그래서 공룡을 생각하면 멋있는데 좀 슬퍼. 그러니까 이게 페인팅이 커버리면 그냥 공룡 그 라이프 스케일이야. 근데 이걸 조그맣게 만드니까 약간 저는 그 있잖아요. 아기 공룡 둘리에서 엄마가 둘리야 둘리야 이러면서 이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만화 알아요? 둘리가 엄마 만나러 가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야. 그 공간에서 내가 니콜라스 파티가 아기 공룡 둘리도 아는 걸까? 나 그 생각도 했어요. 당연히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오히려 웃자고 한 그런 얘기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 SF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주라기 공룡 같은 거. 그런 거나 혹성 탈출 같은 거 그런 거에 뭔가 스틸컷을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곱게 그렸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약간 노안이 와서 안경을 끼고 들여다 봐야 됐었는데 진짜 잘했더라. 근데 공룡 종류가 예를 들어 저는 트리케라토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리케라토스 안 그렸어. 딱 똑같은 종류로만 딱 그려서 목 긴 거 있죠. 순한 애들. 그게 딱 둘리 엄마거든요. 그래요? 둘리 네. 엄마는 이거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움이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는 둘리, 아기 공룡 둘리에 영감받아서 니콜라스 파티에게. 둘리는 엄마를 안 닮았나요? 둘리가 애가 좀 짧게 태어났죠. 저희처럼. 근데 어쨌든 저는 이상하게 이게 한국에서 전시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둘리 엄마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감상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니까. 네, 제 멋대로의 감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장엄한 존재들이 소멸해가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페인팅함으로써 뭔가가 역사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하나의 패널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 나 유아도 사실 되게 잘한다? 약간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작품 얘기해볼까요? 선생님도 우리 니콜라스 파티를 정말 오랜 시간 탐구했잖아요. 전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려는 시도를 했었죠. 했었죠. 가격이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는. 네, 했었죠. 우리는 심지어 니콜라스 파티가 그 좋아하는 화가들도 다 공부하고. 근데 어쨌든 직접 한국에서 첫 번째 큰 전시잖아요. 보니까 어땠어요? 페어에서만 보다가? 저는 실은 기대를 안 했어요. 1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기대를 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기사나 뭐 이런데 인터넷에 나온 작품들 보니까 그래 니콜라스 파티 뭐 이렇지 뭐 약간 뭐 이런 생각에서 그래 약간 호암 미술관 호암 컬렉션을 조금 가지고 왔구나 뭐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봤더니 그런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이 의외의 작품들이 너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고 그리고 또 벽화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 이상으로 솔직히 벽화를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쵸. 이건 정말 장소 특정적이니까. 근데 벽화랑 이렇게 해놓은 게 진짜 참 좋았고 이 작가가 의외로 되게 심플한 페인터 같지만 의외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작가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만 거기에 머물러도 될 작가일 것 같은데 유명해졌기 때문에 근데 또 머물지 않겠구나 또 시도를 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전시였습니다. 오기 전에 기사를 좀 몇 개를 읽었는데 거기서 니콜라스 파티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은 흰 벽을 화이트 큐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흰 벽이 그림 감상을 방해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봤는데 진짜 이게 만약에 흰벽이었으면 저 정도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니콜라스 파티가 굉장히 컬러에도 참 세련됐다. 어떤 컬러 한 톤을 쓴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원픽으로 찍은 정보라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렇게 썼다?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 저는 진짜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왔는데 최근에 봤던 전시 중에 진짜 거의 탑이었어요. 우리 둘 다 진짜 네. 만족했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살 수 없는 작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이런 게 있는데 저도 100점 만점에 110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너무 안 했나?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시리즈? 한 거 있잖아요. 곰이랑 공룡. 맞아요. 공룡 산도 좋았는데 네. 저는 그 동판에 그린 거. 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걸 보는. 네, 요만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약간 과거를 보는 것 네. 같이. 그래서 이 작가는 참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남의 상상력. 공상이거나 네. 뭔가 근데 망상이거나. 이 작가의 상상력은 딱 공감하기 좋은 마치 10%의 변화를 5%의 변화를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상상력을. 근데 그래서 대중성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진짜 똑똑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작가가 그림을 회화를 이런 식으로까지 펼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좋아한다. 미술 본인이 회화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 그리는 걸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앞으로가 더. 고맙습니다. 브이로그 자꾸 까먹어. 호암미술관 오시면 근처 막국수집 산미당 막국수를 오시면 됩니다. Born over faultline. 지금 저희가 일부러 라디오처럼 찍은 거예요. 그 음성을. 왜 이렇게 찍었냐? 일단 머리를 안 감은 것도 맞지만 이거를 영상 따로 그 다음에 전시 따로 하면 합성할 때 좀 어려워서 약간 라디오처럼 목소리를 따고 전시장에 입혀야겠다. 그런 저의 어떠한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고 지금 여기 선생님은 저희는 아침 일찍 전시를 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호암미술관이 가을이어서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꼭 해야 된대요. 11월까지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약을 꼭 하시고 먼 거리야 사실. 그쵸. 마을 먹고 와야 돼. 가격 대비 전시 작품 수도 매우 많고 솔직히 13,000원이면 영화관보다 싼데 한 만원대면 영화관보다 싼데 나는 사실 미술관 티켓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요새 영화 10,000원 아닙니까? 어떤 영화관은요 좀만 자리 크잖아요? 그래서 3만원 5만원이니까 여하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